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9일이고요.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증시가 굉장히 날씨만큼이나 후끈 달아오르면서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한국판 뉴딜과 또 실적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견인을 했고요. 또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제약과 바이오, 또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언택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이슈와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먼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해서 0.42% 상승 마감하면서 2167.9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장 대비 0.91% 상승한 772.9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살펴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2억, 2574억 순 매도를 보였고, 개인은 오늘도 역시나 3179억 홀로 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9억, 97억 순 매도를 했고, 개인은 역시나 232억 순 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역시나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순 매수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거의 매수세를 좀 줄였어요. 매수세를 줄였다가 다시 장 후반에 3시경부터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줬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다가 거의 장 끝날 때 동시호가 때 좀 매도세를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 기관이 좀 매도를 일관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1시 이후부터 매도를 굉장히 줄이면서 순매수로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역시나 변동성을 보이면서 굉장히 큰 매도 금액을 보이면서 시장 지수를 조금 끌어내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계속 하루 종일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개인이 혼자 좀 매수를 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많이 했다가 좀 매도를 줄이면서 끝났고, 기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도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마감까지 시장을 주도를 했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스피는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을 일부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2200선에 좀 문턱에서 좀 부딪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날 이 6월 8일날 시가였던 2215포인트 안에 갇혀가지고 요런 박스권은 돌파를 했지만 요 큰 박스권은 아직 돌파를 못했다. 그래서 조금 수급이 좀 받쳐져야 이게 돌파가 나올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추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추세 죽지 않았고 5일선 타고 가면서 또 11선도 다시 21선 위로 올라와 줬고, 일단 61선이 안정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좀 골든크로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도 2200선을 뚫어내고 요날의 시가였던 2215포인트를 뚫어내면서 최소 2200포인트까지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2267포인트까지는 트라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뭐 한 번에 다이렉트로 뭐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시장이. 그쵸? 이렇게 가지는 않고 이렇게 가다가 또 조정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면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되겠죠. 2215포인트 요 자리가. 그럼 요 자리를 지켜주면서 또 일정 부분 횡보 구간이 있을 것이고 조정 구간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 2200포인트를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장 중에 코스피는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또 하락도 했었고 또 이렇게 장 후반 오후장 들어가면서 좀 고점을 만들긴 했는데 218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장 후반 들어서는 좀 탄력이 둔화되면서 기관이 마지막에 순매도를 크게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도 갭으로 0.59% 상승하면서 770선을 강하게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저가가 물론 770선 살짝 이탈하면서 760
9포인트까지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종가까지 들어 올려주면서 0.9% 770선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로 마감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제 시황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 1년 4개월 5개월 만에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자리가 오늘 자리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772.9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한 겁니다. 2019년 4월 매물대까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정도까지는 되겠죠. 일단 780에서 이 정도 796, 800포인트 근처까지는 이 정도 되겠네요. 789포인트, 79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쭉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없이 조정이 나오면 좀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테마 장세,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상승을 좀 했었고 장중 고점 774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 요 정도까지 마치고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오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계획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완료됐고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그랜드한 구상을 했다라고 하면서 만족할 만한 구상이다라고 또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3차 추경 자체가 국회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통과가 됐죠. 그쵸? 지난주 금요일 날 통과가 됐고,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밤 늦게 통과가 됐고, 토요일 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경안 예산이 이제 되면서 월요일부터 지금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관련해서 13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13일 날 한국판 뉴딜에 대한 종합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에서 약 5조 원 가량을 한국판 뉴딜에 지금 배정이 된 상태고요. 여기 13일 날에 문 대통령께서 국민 보고 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첫 번째 뉴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정부가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100대 핵심 전략과 시스템 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0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7월이 딱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가 딱 1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일본 수출 규제 1년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기를 걸었던 그동안의 성과를 좀 확인을 하고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정책 전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또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각국의 봉쇄 조치와 자국 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 소재, 부품, 장비의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또 한 번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부장 강국, 첨단 산업 세계 공장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소부장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뉴스는 EU가 어제 야간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야간에 2050년 탄소 중립 대륙 만들기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10년 내에 지금부터 약 70배 규모로 수소 경제를 키우겠다는 수소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도까지 기후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수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요새 핫한데 그런 내용과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EU의 수소 경제 규모를 올해 기준으로 약 20억 유로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하나로 따지면 약 2조 7천억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서 2030년도까지 1,4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8조 8천억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또 일자리를 14만 개 정도 창출할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2050년까지 4,700억 유로, 약 633조 8천억 원 규모를 키워서 EU 역내 탄소 배출 순 제로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시장 점검과 이슈 뉴스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판 뉴딜이 13일날 발표된다라는 공식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주말에도 영상 올려드렸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 관련주들은 당연히 지금 테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그냥 들어가면 수익 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함께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한샘이라는 종목과 동국 SNC, 오늘 대장주였죠. 동국 SNC를 매수를 하셔서 좀 크게 수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동국 SNC 오늘 장중에는 25% 급등을 했었고, 장 마감에는 17%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급등 이후에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거래 대금도 3,900억이나 터지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크게 보면 좀 고점 부분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완전 더 크게 보면은 아직 많이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이제 곧 상승 추세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1차 파동, 2차 파동, 지금 3차 파동 정도로 볼 수는 있겠는데, 거래량으로만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차 파동, 2차 파동 정도, 2차 파동의 연장선, 이제 3차 파동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풍력발전에서 CS 베어링도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22% 급등, 10%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조금 눌려 있었던 태양광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OCI를 필두로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OCI가 오늘 121선을 처음으로 상 뚫어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습니다. 1,100억 정도 터지면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OCI도 예전에 태양광 관련해서도 예전에 엄청난 대장주였는데 지금 많이 죽었죠.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근데 바닥권에서 좀 상승을 하면서 1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조정받을 때 또 매수 관점으로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 포인트를 그냥 좀 잡아 드려 보자면 이 정도예요. 그냥 여기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4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잘 받는다 싶으시면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솔루션도 또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태양광 관련해서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 14% 급등, 12% 마감을 한 상태고요. 오늘은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한샘은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습니다. 116,500원 23% 급등을 했고, 장 마감에는 17%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박스권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다. 뭐 여기 부분에서야 많이 올라왔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고, 추가적인 상승은 지금 보유자분들 계시니까 일단 116,000원 오늘 터치하고 내려왔고요. 여기가 돌파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한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2,000원 정도까지도. 그래서 지속 홀드 하시면서 또 리딩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리바트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16% 급등, 13%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좋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리바트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아요. 추가적인 상승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지금 주택 관련해서도 정부가 계속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관련된 수요, 또 사무실에 대해 관련된 수요가 많이 있어서 2분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데이터 관련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솔루션이 이렇게 좀 횡보를 하던 구간에서 강하게 거래대금 1600억을 실어주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또 내일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해서 링네트 또 좋은 흐름 장중에 18%까지 급등했다가 9%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 위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매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픈베이스도 좋은 모습으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13%까지 급등했다가 7% 마감하긴 했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제가 좋아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구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하단권에서 좀 쌍바닥 근데 차트가 완전 정배열 구간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오늘 또 뿜었습니다. 카카오가 또 뿜었어요. 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시총 순위가 바뀌었어요. 시총 순위 좀 보시면 오늘 카카오가 몇 등이죠? 1, 2, 3, 4, 5, 6, 7, 8등이네요. 그쵸? 카카오 장 마감 때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제끼고 지금 시총이 굉장히 31조 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카카오 원택트 대장 네이버와 투톱을 이루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물론 뭐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따라 붙는 것보다는 일부 좀 조정 이런 구간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조정을 횡보를 구간을 거칠 때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하락을 가격 조정을 좀 준다고 하면 요런 정도 갭으로 상승한 구간이 메꿔지는 구간 요 정도 구간에서는 조정 구간에서 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알서포트가 또 원격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도 이런 횡보 구간을 잘 만들어 줬고 거래량 늘렸고 오늘 거래량 5천억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또 일본에도 굉장히 수출 관련해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매매 관점에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자결제주 중에서는 KG 이니시스가 좀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도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습니다. 로보가 장중 11% 급등을 했는데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요즘에 유심히 보고 있는 그 테마가 로봇 관련 테마입니다. AI 인공지능. 그래서 오늘 로보티즈가 9% 정도 밑에서 하단권에서 좀 올라온 상태라 제가 조금 더 매매 포인트로 관점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은 로보입니다. 로보도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때 엄청나게 한 300% 정도 상승을 했었죠. 3,400% 상승했었죠. 그래서 로보도 AI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매수 관점, 매수 대기 종목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소부장 관련해서는 크게 기존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DENT가 장중 10% 급등을 했고 이런 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인양행도 제가 매매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또 기다렸던 게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 9.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죠.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도 오늘 장중에 8% 급등을 하면서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양호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오늘 이런 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걸쳐진 상태라서 오늘 종가 베팅을 좀 해본 상태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이슈 그리고 시장 점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중국 상해 증시가 연일 계속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지금 중국 증시가 버블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버블이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로 또 그 자금들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딱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하반기에 좀 버블이 나올 것 같다. 또 코스닥에서도 먼저 나올 수 있겠죠. 코스닥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지수가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위해서 또 현금화 전략도 필요하시고, 지금 기존에 좀 관심 밖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좀 정리하실 필요도 있다. 언제까지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갖고 계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심 밖에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 그런 섹터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증시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